안 보이냐? 눈이 좋았는데. 지금도 좋긴 하더라. 얼마 전에 안과 가서 재보니까 도수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구나. 그냥 계속 작은 글자까지 다 읽으니까 포기하더라고. 아직까지 눈은 좋아요. 노안이 와서 그렇지. 시력이랑 그래가지고. 아니 완전히 달라. 시력은 좋아 아직까지. 아직은 내가 한 1.2는 될걸. 원래 왼쪽이 1.2, 오른쪽이 1.5거든. 사람이 이제 뭐 직업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그렇고 어떤 이렇게 자질이라는 게 있죠. 항상 그 사람이 타고난 자질, 뭐 직업적성이라는 것도 다 자기 자질이 있는 거죠. 그걸 뭐 직업론이라고 따로 이야기해서 직업론 그러는 거고, 사실 따지고 보면 자질론이죠. 자질론. 근데 또 내가 타고난 자질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요. 내가 독립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 내가 독립적이라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죠. 사업이라는 거는 독립적이어서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나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회사 안 다니고 사업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내가 뭘 못하니까 그 못하는 거 말고 다른 거 생각해 보니까 사업이란 뜻이거든. 그거는 큰일 나는 발상이에요. 점쟁이들이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니는 직장 못 다니니까 사업해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너는 직장을 못 다니니까 사업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이상하게 쉽게 말해 논리적인 사고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논리적인 사고가 기본적으로 이거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의 맹점이기도 해요. 논리적 사고를 먼저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걸 안 가르치니까 이분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조직형이라는 게 있죠. 조직형. 이게 뭐야? 이거 여기 거 있었구나. 기본적으로 이제 조직이라는 게 조직. 조직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재관이죠. 재관이 조직. 그 중에서도 이제 재관이 관이라고 해야죠. 조직은 관이다 이렇게 관. 살도 아니고 관이에요. 관. 조직은 기본적으로 관입니다. 관. 어디에 속하다. 어디에 왜냐하면 이 관이라는 것 자체가 상명하복이에요. 상명하복. 정관이라고 합시다. 관이라고 그러면 너무 조직이라는 것은 정관이다. 상명하복. 그래서 정관이 있어야 상명하복. 어떤 조직 질서의 질서 속에서 그래서 안정과 만족을 가진답니다. 조직 질서 속에 안정과 만족을 가진다. 그래서 이거는 정관이라는 것은 일단은 무조건 소속을 이야기해요. 소속돼야 되는 거예요. 소속. 그래서 이 정관이
정제를 만나면 이거를 충성심 그럽니다. 충성심. 이걸 갖다가 이제 복종하다는 복종하다. 정제라는 그 자체가 속하다는 속하다. 정관은 조직 개념이란다. 조직 개념.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조직, 이런 상명하복적인 소속 속에 있음으로 해서 안정적 만족을 가지는 거고, 정제가 있으면 여기에 속하답니다. 충성심 복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정관은 있는데 무죄인 사람도 있을 거라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뭐예요? 소속에 있고자 하나 충성심과 복종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관 무죄인 사람들이 계속 옮겨 다녀요. 정관 무죄인 사람들이 계속 옮겨 다닙니다. 능력을 인정은 받는데, 하는 꼬라지가 보기 싫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소속에는 계속 있고 싶은데 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얘기예요. 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정신은 그런 거예요. 나는 계속 소속에 이끌, 상관경관대도 마찬가지야. 상관경관대도 정관이 있으면 계속 사람은 소속에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꼬라지가 보기 싫다 이거지. 꼬라지가 보기 싫다. 계속 트집을 잡는 거죠. 상관경관. 계속 트집을 잡다. 자꾸 부조리를 파헤치다. 부장한테 들이밀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상관경관이에요. 상관경관. 그래서 모든 조직, 이런 게 딜레마예요. 사람들은. 가장 딜레마가 정관이 우뚝 서 있는데 무죄거나 상관경관돼 있는 사람들. 참 문제입니다. 소속에 있고 싶으나 소속에서 생존하는 법을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라고? 충성심이 없어서. 충성심이 없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사람 같은 사람, 상사 같은 상사가 제발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제가 있으면 조직 속에 잘 적응을 한 사람이죠. 뭐 격이든 나발이든 상관없어요. 뭐 상관격이든 편인격이든 상관없어. 기본적으로 정관이 있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정관격이나 정관월이면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팔자가 정관이 있다라는 얘기는 나 일단은 소속에 들어갈래. 일단은 안정, 우리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정관이야. 누구 밑에 있으려고 하다, 이거 무조건 정관이에요. 아버지의 사업체를 내가 물려받고 싶다, 이것도 정관이에요. 다 소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어쩔 수 없이 내가 물려받다는 정관이 아니야. 물론 어쩔 수 없이 물려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게 내가 그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거는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그래서 정관이 왕하면 왕할수록 당연히 조직이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조직과 조직이 아닌 그 어딘가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딱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정제가 있으면은 조직 적응력 적죠. 조직 적응. 근데 이제 편제가 있으면, 이거는 이거를 이제 프리랜서형 그럽니다.
풀이생이 했나? 풀이생이 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프리랜서이긴 하자. 프리랜스형. 이동형 그런 이동형. 프리랜서형이라고 해야 되나? 프리형 그래. 프리랜서 프리형. 아씨. 프리형. 여러분 공책 작살 나죠? 막 화이트 끄고 막 패드 쓴 사람 난 괜찮지롱 이러면 프리형 이동형 프리형 이동형 연봉 협상형 여기서 몸값을 높이는 형이는 몸값을 높이는 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편제라는 것은 이거는 정관 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직을 이용하다란다. 조직을 이용하다. 그래서 정관정제는 그야말로 이제 공무원형입니다. 공무원형. 대기업형이에요. 대기업형. 정관정제 대기업형. 근데 정관 편제는 그게 아닙니다. 한 곳에 계속 오래 있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일종의 뭐 용병형 그래요. 용병형. 용병형이라는 말이죠. 용병형. 용병과도 같다. 그래서 내 몸값을 많이 쳐주면은 언제든 이동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든 이동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이제 정관이죠. 여기서 이제 과연 이제 관왕한 것이냐, 이제 제왕한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또 달라지죠. 이제 관이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뭐냐면은 관왕하면 대기업형. 제왕하면 그냥 안정형 겁니다. 안정형. 그러니까 안정형이니까 보통 이게 공무원 이야기지. 보통 관왕하면은 공무원 쪽보다는 뭔가 이렇게 관왕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 명패, 권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정관을 이야기하는 정관은 보통 이런 애는 대기업 쪽으로 가려고 하죠. 제왕하면은 이건 안정형을 원하는 안정형.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게 제왕입니다. 그래서 정제도 마찬가지야. 제왕해야 오래 한 곳에 근무를 하는 겁니다. 편제도 제왕해야 적당히 자기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관이죠. 이게 정관.
종과. 선생님, 그 편제도 적당해야 한 곳에 있는다는데 적당히가 몇 개를? 적당히요? 네. 어렵네, 적당히가. 적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식상생제가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적당히. 또 개수를 또 이야기해 줘야 되나? 재라는 거는 물론 이제 식상생계도 중요한데 재가 적당하다라는 거는 뭐 한계죠, 한계. 한계. 근데 가급적 재라는 것은 이제 지지에 있어야죠, 지지. 지지에 있어요. 정제든 편제든 특히 편제 같은 게 천간에 있으면은 계속 이동형이 돼요. 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정제는 천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동이 되는 상황이 자꾸 펼쳐집니다. 나는 이동할 생각이 없는데 자꾸 발령이 바뀌는 거예요. 장소가 자꾸 바뀝니다. 천간에 정제가 있으면. 편제가 천간에 있으면 얘는 자꾸 지가 이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지가 이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쟤는 한 2개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2개 정도가 되면은 2개 정도가 한 개만 있어도 돼. 한 개만 있어. 어쨌든 중요한 건 지지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지에 있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천간에 2개 있는 것과 지지에 2개 있는 것을 비교했을 때 많다라는 개념은 천간에 2개 있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힘은 지지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많다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일종의 혼잡으로 보는 거예요. 혼잡으로. 단순하게 힘을 보는 것도 있지만은 혼잡으로 보기 때문에 그 영향이라는 거는 천간에 2개 있는 게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지에 재가 2개 있는 것보다 천간에 2개가 있는 게 훨씬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세요. 그러니까 지지에 만약에 뭐 정제가 2개가 있다. 이건 재생관이야. 2개가 이건 재생관입니다. 물론 지지에 2개가 있으니까 내가 관여할 일들은 분명히 많겠지. 분명히 많겠지. 내가 막 컨트롤하고 관여할 일은 분명히 많겠지. 근데 천간에 2개는 그거 자체로 분산이에요. 분산이라서 천간에 정편제가 혼잡되면 말할 나이도 없고 일단은 만약에 천간에 정제 편제가 혼잡되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내 지위 내 역할은 있는데 내 부서는 있는데 일은 안 정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인사부면 인사부, 격리부면 격리부, 내 부서는 정해져 있는데 내 일은 안 정해져 있다. 나는 분명히 격리를 맡으러 왔는데 인사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별걸 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천간으로 순일하면 뭐 정제만 있거나 편제만 있거나 천간으로 이제 뭐 2개 정도 떴다. 그러면은 그거는 업무량 과다 그럽니다. 업무 과다. 정제 2개도야? 예. 업무 과다.
지지로 두 개 있다라는 이야기는 충성심과다. 충성심과다. 지지로만 정제가 두 개가 있다. 충성심과다. 근데 간지로 있다. 간지로 정제가 있다. 뭐 간여지동이겠죠. 간여지동이 아니더라도 천간에도 정제, 지지도 정제. 이렇게 그냥 회사를 먹여 살리고 있다. 회사를 먹여 살리고 있다. 편제가 두 개. 편제가 두 개. 편제가 천간에도 있고 지지에도 있다. 회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현재가 간여지동으로 있을 때요? 예. 간여지동이 아니더라도 천간에도 편제, 지지에도 편제 이렇게 있으면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거. 도대체 이 회사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편제가 그렇게 간지로 돼 있으면은 그 회사의 암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암적인 존재입니다. 규율과 질서를 해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 휘젓고 댕긴다라는 이야기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휘젓고 댕긴다는, 규율을 파괴하고 질서를 새로 만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접니다. 그렇게 해. 편제가 그렇게 간지로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오버하는 거예요. 고난을 오버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정관이 뜨면은 정관이 투간되면은 소수자들의 권력을, 소수자들을 규합해서 나만의 권력을 잡은 자란 이야기입니다. 어떤 조직이라는 게 꼭 큰 조직만이 끌어가는 건 아니잖아. 힘 있는 소수가 끌어가는 것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 어쨌든 편제는 용병형, 얘는 조직형, 얘는 조직 안정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정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연월에 뜨느냐, 연월에 있느냐, 시에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엄청납니다.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어마어마한, 그냥 보통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시간의 정관, 시의 정관이라는 거는 그냥 별 의미 없습니다. 시 정관은 별 의미 없음. 그냥 자기의 사조직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시 정관이라는 것은 자기 사조직을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크게 키워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시정관들은 항상 그래요. 그냥 자기만의 왕국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만의 왕국, 자기만의 사조직.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조직 속에 어울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시정관이라는 거. 오히려 그 정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자기가 정관이 있으니까 조직 속에 있으려고는 해. 있으려고 하는데 그 조직 자체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자기만의 조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시정관입니다. 그래서 년과 월의 정관이 있어야 이게 진짜 안정 속의 정관을 이야기합니다. 안정 속의 정관.
천간에 있으면 내가 내가 선택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 천간에 정관이 있으면은 내가 선택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지지에 정관이 있으면 보통 소개, 알선, 뭔가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업론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기본 가장 골격을 하는 거거든. 직업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난 모르겠어. 올해 명리라는 게 무슨 직업론 이렇게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어떤 직업을 가지냐만이 직업론이 아니야. 죄송한데 천간에 정관 한 번만 더 말씀. 까먹었는데요. 우리 리바이벌 안 하는데. 내가 뭐라 했죠? 천간정관? 아, 내가 그 정관. 아, 옆에 사람 노트 보면 알잖아. 더맨더머구나. 노트를 잘한다고 꼭 똑똑한 건 아닙니다.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뭐. 맨날 하는 이야기고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항상 새롭게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참 다행이에요. 참 다행. 내 말 다 알아들으면 나 못 먹고 살아. 이제 정관과 이제 대비되는 게 이제 편관이죠. 편관. 정관은 이제 조직형이죠. 정관은 분명히 조직형입니다. 편관도 조직형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편관은 정관의 조직형하고는 달라요. 편관은 이걸 뭐냐, 임무형은 임무형. 임무 조직형이에요. 임무 조직형. 임무 조직형.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냥 판사, 검사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우리가 평강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 무슨 판사해라, 검사해라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보통 그거 갖다가 무슨 편관을 막 무슨 총칼에 비유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야. 실제로 편관들이 뭐 판검사들 많기는 합니다. 많긴 한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편관이 판검사가 많긴 하죠. 뭔가 정의 구현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편관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직업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뭔가 편관이라는 것은 생사 여탈권을 가늠하는 직업이라는 뜻이에요. 편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편관이 무슨 총칼이라서 무슨 법관 이런 게 아니고 편관이라는 것은 비견을 극하니, 일간을 극하니, 나를 비롯하여 누군가의 생사 여탈권을 책임지는 곳에 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편관이에요. 그래서 편관이 임무 조직형이에요. 임무 조직형. 그래서 보통 어떤 각자 독립적인 능력을 가져서 최소한의
간섭 속에 자신의 역할을 해내다라는 뜻입니다. 임무조직, 임무. 대부분 전문 인력들은 전문 인력. 이거 이제 생사 여탈권, 이제 생사 여탈권. 그래서 평관이라는 거는, 정관이라는 것은 이런 조직 속에서 안정을 위해서 있는 건데, 평관은 그런 게 아니죠. 평관이라는 것은 어떤 집단의 힘, 집단은 뭐 자신의 긍지, 뭐 이런 게 필요해요. 자신의 긍지, 보람, 이딴 게 필요합니다. 이딴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정관과 정관의 안정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어떤 조직의 자부심도 돼. 조직의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이 다 평관들이에요. 조직의 자부심. 다 부심입니다. 부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보람을 느끼려고 하고,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이제 평관들이죠. 그럼 평관 이런 데 다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가죠. 어쩔 수 없이 다들 조직에 들어갑니다. 평관들이 조직에 들어가면은 계속 부닥치거든요. 왜? 보람을 느끼려고 하니까 가치를 자꾸 추구하거든. 가치. 이거 이제 내가 맨날 평관들 하는 얘기, 제발 정의구현 좀 하지 마라. 네가 독수리 오영재냐? 왜 자꾸 정의구현을 하려고 하냐? 제발 정의구현 좀 하지 마라. 그냥 시댁살이 하듯이 좀 살아라. 덩어리 3년, 봉사 3년, 제발 그것 좀 해라. 평관들이 항상 어느 조직을 들어가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관이라는 것은 뭔가 특수 조직에 들어가야 돼요. 특수 조직, 뭐 인명 구조, 인명 구조, 뭐 의사도 해당돼, 의사, 뭐 이런 것도 해당되는 거죠. 응급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평관에 해당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도 적응을 잘 못하더라고. 그런데도. 오히려 그런데 적응을 더 못해. 꼭 가보면은 NGO 이런 데들도 평관 천지거든요. 그럼 이제 평관들이 결국은 뛰쳐나와요. 그래서 뛰쳐나온 이유는 뻔해. 당신이 생각했던 NGO와 현실의 NGO는 달랐을 것이다. 결국은 평관은 계속 적응을 못하는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평관은. 사조 중에 가장 적응력이 떨어지는 동물이 평관들입니다. 평관격, 평관월들이 가장 적응력이 떨어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친구 이게 바라는 것 자체가 뭘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안정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부닥치고 항상 그런 거죠. 그게 항상 평관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에도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고 여기 김지선
시가 평관이네. 이런 평관은 골 때리는 평관입니다. 김지선 씨 여기 누구 계신가? 오늘 안 왔나? 그렇구나. 항상 시가 저렇게 이렇게 시의 정관도 사조직을 이야기하는 건데 시상에 저렇게 간여지도노 평관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냥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그진 결혼도 안 해요. 원래 결혼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나도 결혼 안 했을 것 같아. 했어? 진짜. 결혼을 했어? 나이가 많나? 선생님과 동갑이세요. 많네. 적은 나이는 아니네. 아, 진짜. 왜 했대?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다. 잘 살고 있겠죠. 김지선 정인격 정인월 자체가 인비가 왕한 팔자가 사랑한 팔자. 하필 시상평관이구나.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가슴에 미어 터지겠지 뭐. 참아야 하느니라 사는 게 살겠지. 결혼 언제 했대요? 알아요? 그래도 20살 넘은 것 같아요. 아들이? 그럼 제때 한 거네? 제때 했네. 그럼 뭐 그러면 20 몇 살 때, 30 몇 살 때인 건가? 55이 넘었으니까. 알겠습니다. 평관은 편제가 있어야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평관이 제일 문제가 정제가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정제가 뭐죠? 충성심이죠. 복종하다. 어떤 조직 속에 이제 적응하려고 하는데 정제가 있으면은 조직에 적응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근데 조직에 적응이 안 돼. 그래서 평관은 정제가 있으면은 계속 딜레마에 빠집니다.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돼, 말아야 돼. 맨날 고민합니다. 편제가 있으면은 내가 이 회사를 장악하든지 아니면 독립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장악하든지 독립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장악을 해서 딱 내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리든지 아니면은 아예 딱 나가서 독립을 하든지 그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관이라는 것은 편제를 통해서 어떤 직업적 안정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거예요. 편제가 있어야 평관은 포기할 줄 알아요. 포기.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걸 인정합니다. 정제가 있으면은 인정을 하지 않아. 나도 보통 사람으로 살래. 근데 제가 보통 사람이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항상 조직과, 그러니까 나의 안정과 어떤 내가
내가 내일을 했을 때의 그 불안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는 겁니다. 조직에 있다니 속이 터져 죽겠고 바깥에 나가자니 두렵고 이 두 가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런 불안적 요소는 편관격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편관이 있다는 걸 하나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져. 그럼 편관정제가 된 사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없지 뭐. 나보고 웃자라고. 없는 답을 어떻게 할 거야? 없는 답 어떻게 할 거야? 참 깝깝합니다. 깝깝합니다. 그래서 편관이 정제가 있는 사람과 편제가 있는 사람 보면 완벽히 달라요. 완벽히 달라요. 정제는 항상 사람을 찌들어 보이고 편관 정제들 보면은 찌들어 보이고 막 힘들어 보이고 막 이래요. 그 편관의 기상이 하나도 안 보여. 왜냐하면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사람 대하는 것도 힘들고 내가 이 회사를 왜 다녀야 되는가 이유도 모르겠고 그런 거예요. 근데 편제편관은 안 그래. 그냥 뭐 맨날 놀고 있는데도 편해. 놀아도 편하고 회사 나가도 뭐 실업 때려치우지 뭐 이런 거죠. 언제나 즐거운 것이 편제편관이다. 편제편관. 두 개가 다 있으면 이제 돌아버리는 겁니다. 두 개가 다 가령 게 정제 같은 게 이제 만약에 편관으로 태어난 인간이 정제가 천간에도 있고 지지에도 있다. 야, 이거는 참 정말 열심히 삽니다. 편관이 저렇게 정제가 간지로 다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 누구한테 이렇게 견주어도 일을 만들어내는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무랄 데가 없죠. 나무랄 데가 없죠. 대체로 이용을 당해요. 대체로 이용당합니다. 그냥 조직에 충성하고 어쨌든 정제가 간지로 있다는 이야기는 충성했다라는 얘기예요. 충성했는데 편관 눈을 똑바로 뜨고 따졌기 때문에 윗사람의 타켓이 되죠. 이제 편관이 가장 많이 하는 잘못이 지적질입니다. 지적질. 그것도 가서 눈을 똑바로 뜨고 지적질을 합니다. 고개가 뻣뻣한 거니까 고개가 뻣뻣한 거. 지적질을 하고 욕을 먹었으면 나오든가. 오늘은 참아야지 가서 또 성질 부리고 오늘은 또 참아야지 가서 또 성질 부리고 그게 편관정제입니다. 편관정제.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참 이렇게 편관들이 살기가 참 힘든 게 뭐냐면은 어떤 전문적 자질을 가졌으면 하고 그게 내 적성과 맞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같이 할 뜻과 마음이 맞는 동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얼마나 복잡해.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냐고. 이런 게 편관은 그런 걸 원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보상에 대한 것만 빠졌습니다. 뭘? 무죄도 있죠? 무죄. 편관 무죄. 차라리 무죄가 낫지 뭐. 항상 죄라는 거는 죄라는 것은 뭐 정관도 마찬가지죠. 죄라는 것이 있어야 어떤 소속이 되든 뭘 하든 하는 건데, 편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없으면은 소속되지 않은 거예요. 소속되지 않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편관이 무죄라는 거는 애초부터 그냥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방식만 쫓아갔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뭐 돈이 되든 돈이 안 되든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시선을 보내고 어떤 손가락질을 하건 나는 관심 없답니다. 그게 편관의 무죄입니다. 편관의 무죄.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정관이든 편관이든 죄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가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과정, 방법,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일반적이지는 않다, 상식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질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한참 뺑뺑이 돌아서 늦게 가는 방식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걸 뭐라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차라리 무죄가 낫다. 편관 무죄. 후회하지 않으리. 뭐 이런 겁니다. 후회하지 않으리. 물론 원망은 항상 있습니다. 관이라는 거는 항상 세상의 이정표와도 같아서 바르게 돌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바르게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 싫은 거지. 그게 이제 관이죠, 관. 그래서 편관은 편재를 봐서 그냥 자기 독립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기만의 왕국 그럽니다. 자기만의 왕국. 그래서 편재 편관, 독립을 하면은 보통 그런 거죠. 이걸 이제 뭐라 그러나, 그걸 뭐라 그러지? 모르냐? 사람을 살린다 그러나? 아씨, 그 용어가 있는데. 활인 공덕, 그죠? 활인 공덕. 뭐 침쟁이를 하든, 뭐 점쟁이를 하든, 뭐. 요즘에는 이제 그걸 많이 해요. 상담, 컨설팅,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죠. 요즘 할인은 그런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컨설팅하는 컨설팅. 상담이 한글이고 컨설팅은 영어고. 그렇지만 우리 습관이 그냥 상담하고 컨설팅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천간들이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도 못하고 근데 이제 항상 뭐 정평관이든 둘 다 상관없이 무죄라는 것 자체는 어떤 그거를 어떤 그걸 가리지 않죠. 뭐 조건을 가리지 않는 게 무죄들이죠. 조건을 가리지 않는 거. 내가 있을 수 있는 곳이라면 뭐 어디든지 일단은 가보겠답니다. 그게 무죄입니다. 항상 이렇게 관이 중심이 되어 있는 팔자들은 우리가 관이 중심이 되어 있는 팔자들은 항상 중요한 게 경력이에요. 경력. 관중심 팔자고 식상중심 팔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게 둘 다 경력이 중요합니다. 경력. 뭐 재중심 팔자나 인중심 팔자 이런 팔자들은 그거는 뭐 경력 이런 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경력이나 스펙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죠. 보통 관은 경력과 스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식상 같은 경우는 경력이 중요해요. 스펙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은 경력과 스펙 두 가지를 다 쓰는 것이고 식상은 경력을 쓰는 거죠. 경력을 쓰는 거. 그리고 또 인왕자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스펙이 중요합니다. 스펙이 중요합니다. 뭐 무슨 대학, 뭐 무슨 뭐 이렇게 학위,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이제 인왕자들이죠. 근데 인왕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인이 왕하다 보니까 얘들은 스펙만 쌓고 앉아있어. 문제가. 인생이 한 3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스펙만 쌓고 있어. 스펙이 중요하다고 경력이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거든. 아니 경력이 있고 스펙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인생이 한 3개 되면 제발 실무 경험 좀 쌓아라 그래. 제발 실무 경험 좀 쌓아라. 제발 실무 경험 좀 쌓아. 또 식상이 왕한 사람들은 얘 또 경력만 뒤지게 가지는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은 인왕하고 식상하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얘도 한 3개 이상 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경험은 쌓이는데 경력이 없는 거 있죠. 경험은 쌓이는데 경력이 없는 거. 식상이 한 3개 정도 되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이? 이 직업 저 직업 다 옮겨 다녔다라는 이야기야. 뭔가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식상만 왕하면은 경력은 없고 경험만 있는 사람이라는. 경험만 있는 사람. 대부분 식상 생제가 안 된 걸 이야기하네. 식상 생제. 결국은 뭐니 해도 관이더라. 결국은 뭐니 해도 관이더라. 어쨌든 인성이라는 것은 스펙이 중요합니다. 어느 대학을 나오고 뭐 아버지가 누구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인성이죠. 한 이건 2개 정도까지.
3개 이상 되면은 제발 스펙 그만 쌓아라. 부탁인데. 바로 실전 투입에 들어가라는 이야기. 이것도 마찬가지야. 3개 이상 되면은 제발 한 가지에 좀 집중을 해라. 왜 경험은 많은데 경력이 안 쌓이냐. 그게 문제인 거죠. 관항한 팔자들은 뭐 경력과 스펙을 잘 쌓죠.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공부를 계속 하는 사람들도 다 관생인들이에요. 우리가 관생인들 같은 경우가 그게 이제 시험형이에요. 시험형. 관인상생되어 있는 팔자들. 얘들은 시험형입니다.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회사에서 시험 쳐서 올라가는 승진들이 있습니다. 시험 쳐야 올라가는 승진들. 다 관생인들이에요. 관생인들. 그래서 관생인들은 계속 공부합니다. 그래서 관생인 같은 경우도 관생인 그러면은 시험형. 관생인은 시험형.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계속 공부. 근데 이제 관생인 중에서 관약 인왕자들이 있습니다. 관약 인왕자들. 얘도 스펙형인데 이런 애들이 대부분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원이라든지 박사 과정을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보통 관약이라고 하면 관왕인왕이 합시다. 관왕인왕들. 이 스펙형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스펙을 쌓는 거야. 회사 다니면서 뭐 대학원 과정, 박사 과정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관왕인왕 하면은 박사 논문까지 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관약인왕 하면 박사 수료만 해라. 이미 그까지 갔어. 얘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간 거예요, 이미. 그래서 항상 갈등의 관약인왕자들은 제가 박사를 따야 돼요? 아니면은 수료만 할까요? 맨날 이 고민을 하고 앉아 있어. 관약인왕자들은. 그러면은 그냥 수료만 해라. 너는 지금 스펙을 만들 때가 아니고 현장에 들어가야 된다. 네 나이가 벌써 37이다. 언제까지 그럴래? 관왕인왕은 당연히 박사 수료하라야지. 관생이는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냥 시험을 계속 쳐서 등급을 계속 올라가는 걸 이야기하는. 그래서 관왕인왕자는 이걸 대기업형 그러죠. 대기업. 관생이는 이걸 공무원형 그럽니다. 공무원형. 그리고 이제 관약 인왕자들은 이걸 갖다가 공기업형 그럽니다. 공기업형. 관약 인왕자들 공기업에 무지하게 많아. 공기업형 그럽니다. 공기업형. 왜 쓸데없이 자꾸 학위를, 요즘 불안한가 봐. 그런 거 안 하면, 학위 안 따면 불안한가 봐. 쉽죠? 지금은 이제 관만 하니까 또 뭐 쟤는 아직 안 나왔어요. 나오려면 아직 기다려야 됩니다.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지. 그럼 평관도 정관하고 똑같이 연월에 있는 게 좋은 건가요? 당연하죠.
평관 역시도 연월에 있어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높죠. 권한이 높죠. 인정받는 겁니다. 인정받는 거. 시에 있어가지고는 안 돼. 시에서 있어가지고 그냥 시에 있는 거는 그냥 아류밖에 안 돼. 아류. 나도 평관이 시에 있잖아. 아씨. 왜? 근데 연치잖아. 근본은 좋은데 자질이 별로다. 타고난 네가 근본, 자질은 좋은데, 근본은 좋은데 평관, 아유, 니는 아무리 그래봐야 인류 되기는 걸렀다. 뭐 이런 거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그냥 네가 만족하는 선 정도로 끝내라. 뭐 이런 거지. 인류가 될 수는 없다. 옥이 생기는데. 결국은 뭔가 이제 저처럼 이렇게 연지의 평관이 있고 시간의 평관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윗사람 잘 모시란 이야기예요. 윗사람 잘 모시고 네가 누구 덕에 잘 컸는지 누구 덕에 잘 됐는지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란 이야기예요. 그런 거지. 아유, 드럽고 치사해서 진짜. 난 전형적인 자수성가형인데. 그러면 지지에 정관 있고 청간에 평관 있는 사람은 평관으로 봐야 돼요? 둘 다로 봐야지. 둘 다로 봐야지. 그거는 이제 지지정관. 지지정관이라는 것은 안정지향이라는 뜻이죠. 소속지향이라는 뜻이죠. 소속지향의 환경을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평관, 성질나서 못 다니겠네. 성질나서 못 다니겠네. 그런 것들이 크죠. 그 딜레마라는 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지. 야, 니는 거기서 잘 다니면 되지. 왜 성질머리가 그 모양이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지. 그 또한 딜레마인 거예요. 그 또한 딜레마. 그걸 성질머리라, 그걸 성질머리. 내가 이 조직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는 알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내 자신이 한심하고 성질난다 이거야. 그런 것 때문에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다 지지로 평관 같은 게 들어오면 이제 뒤집어 엎는 거지. 그래, 나도 드디어 이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어. 나도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왔어. 이런 거예요. 지지 평관이 왔으니까. 평관이란 환경이 온 거잖아요. 항상 지지라는 건 환경이라니까. 여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으로 운이 온다는 이야기는 내가 적극적으로 가서 대시하라는 이야기고, 지지로 뭔가 온다는 이야기는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쪽으로부터 제한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민년 같은 경우, 이제 계묘년 같은 경우도 이제 천간에 을목이 있는 사람은 지지로 묘목이 들어오니까 그건 뭔 거예요? 나한테 제한이 온다는 이야기죠. 을목에 대한 제한이 온다는 이야기지. 개수도 마찬가지지. 지지에 이제 해자축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꼭 근이 아니라 상관은 없어. 해자축이 있는 사람들은 내년엔 개수라는 능동적인 행위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개수가 평관 같으면은 역 같은 일상을 오는 거고, 정관 같으면은 지금보다 더 안정적인 조직을 찾아 나서는 것이고, 편인 같으면은 괜히 미안한 마음에 부모님 얼굴 한번 더 뵈러 가는 거고, 그러다가 그냥 용돈이라도 더 드리고 오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게. 지지로 편인이 왔으면은 그냥 갑자기 부모님한테 나가지고 돈 좀 보태달라고 하는 거고, 그게 간지의 작용이라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정말 열심히 말해주는데 이 정도 인이 박힐 것도 같은데 안 박히는구나. 박히면 뽑아내고 박히면 뽑아내고 그런 것 같은데 박힐만 하면 뽑아내고 뭐야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관은 이제 소속을 이야기하죠. 소속. 평관은 임무소속형. 어쨌든 우리가 평관들은 뭔가 이렇게 항상 그걸 해줘야 돼요. 명찰 같은 걸 달아주고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줘야 됩니다. 역할을 부여해줘야 돼요. 스스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이 사람들이 버팁니다. 그리고 평관들은 제발 눈 똑바로 쳐다보고 따지지 말고 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따지냐고. 이제 소속형의 반대가 이제 풀이형이죠. 풀이형.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상관이 있죠. 상관. 이거 너무 굳이 안 써도 되겠다. 대표적인 게 이제 상관이죠. 상관. 이제 상관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거는 이제 조직형이 아니죠. 이거는 독립형이죠. 독립형. 철저하게 이제 독립으로 나가는 거죠. 애초에 조직에 적응할 생각을 안 하는 자입니다. 조직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자. 근데 이제 항상 조직에 대한 안정은 정제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독립형인데 상관정제하면 이거는 또다시 조직형으로 바뀝니다. 항상 이 정제가 항상 조직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관정제. 조직형으로 바뀝니다. 이걸 이렇게 중소기업형 그럽니다. 말단 사원 이렇게 말단 사원. 아무리 상관이라고 하더라도 상관 정제하면은 바로 조직형이 돼버리죠.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그냥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뭐 관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관이 상관없어. 관하고 아무 상관없어. 상관 오이 물론 이제 관이 있어도 관에 들어갑니다. 상관 경관돼도.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 경관되면은 자꾸 뛰쳐나올 거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상관 경관이 되어도 그냥 조직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직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조직에 불만을 가졌을 뿐인 거지
조직을 뛰쳐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아닙니다. 상관정제 이것도 조직형이 되죠. 중소기업형입니다. 그냥 적당히 먹고 살 궁리를 하라는 이야기죠. 적당히 먹고 살 궁리를 해라. 그래서 상관이 편제가 되어야, 상관 편제가 돼야, 이게 이제 독립형이라고 얘기하죠. 상관 편제. 독립형, 그런 독립형. 요즘에는 상관 편제들이 딱히 할 게 없으니까 맨날 하는, 얘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스마트 스토어. 많이 들어봤죠?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 한번 해본 사람도 있을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러니까 이렇게 독립은 하고 싶고 직장은 들어가기 싫고 딱히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걸 가지고 온라인 사업하는 거죠. 온라인 사업. 그래서 뭐 할래? 물어보면은 똑같은 답을 합니다. 똑같은 답. 제가 목걸이를 좀 만들 줄 알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차파를 수입을 해서요. 뭐 기타 등등 그냥 레파토리처럼 나오는 게 상관 편제들입니다. 상관 편제들. 이걸 좋게 말해서 독립형 이렇게 했고, 이걸 뜬구름형 그럽니다. 뜬구름형. 뜬구름. 그래서 상관 참 쉽지가 않죠. 상관 편제라는 게. 그래서 항상 이제 정제든 편제든 상관없어요. 이 제가 상관보다는 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현실적 방안을 만듭니다. 이 정제 조직형 같은 경우도 상관이 더 왕하잖아요. 그러면 들어갔다 나왔다를 계속 반복합니다. 들어갔다. 여기도 마음에 안 들어서 나오고. 정제가 더 왕하면은 얘는 조직 속에 얌전히 다닙니다. 얌전히 다녀. 이것도 뭐 편제도 마찬가지예요. 편제가 왕해야 독립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돈 되는 짓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편제보다 상관이 왕하면은 스마트 스토어 했다가 목걸이도 만들었다가 자파도 해봤다가 누구하고 통업도 해봤다가 계속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다 정관까지 있으면은, 여기다가 정관까지 있으면은 공무원 준비를 합니다. 상관은 공무원 시험 준비 안 할 것 같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럼 그럼 공무원을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무원 합격하려면은 관이 왕하면 절대 합격을 못 합니다. 공무원 준비를 하는데 공무원을 합격하려면은 비상이다. 비상. 그러니까 비왕, 상왕 해야 됩니다. 비왕, 상왕. 그렇게 해야 공무원 합격합니다. 대부분 별정직입니다. 요즘 별정직이라고 얘기 안 하지. 보통 요즘 기술직 그러죠. 일반 행정직은 아니에요. 보통 기술직 공무원입니다. 기술직 공무원.
비왕 상황들입니다. 비왕 상황들. 비왕 상황들. 아, 여기 정관이 있으면 공무원 준비를 한다라는 거지 합격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합격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관이 있으면은 뭐라 그랬어? 조직에 있겠다고. 조직 속에 있고 싶답니다. 정관이 있으면. 그냥 바쁘죠. 독립행인데 스토어도 하고 목걸이도 만들고 공무원 시험도 하고 아주 바쁘신 분입니다. 아주 바쁘신 분입니다. 차라리 그냥 비상으로 딱 돼버리면은 이게 뭐냐면 이건 그냥 이게 격이 이거는 격이 시신을 만났다. 시신을 만났다. 이게 격이 시면 그냥 내 특기 살려서 응? 공식적 자격을 갖춘 자가 됐다라는 그게 비상이에요. 이게 사실 격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 상관격에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비상이 되려면은 비상이라는 것은 상관격. 상관격 대 비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정관격 가지고 비상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상관정제 그냥 원선해주면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살아라. 그냥 상관정제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상관편제. 상관편제. 회사 들어가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고 뭐 이런 뜬구름형, 날라리형, 나 상관편제인데? 저 날라리입니다. 날라리. 말하다 보면 왜 이렇게 잘 맞는 거예요, 나하고만. 왜 나하고만 잘 맞아, 이런 거 나쁜 거만. 나도 스마트 스토어 했지, 옛날에. 우지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해먹었으니까 스마트 스토어 했지, 내가. 그때 식상대원이었어요. 상관대원, 상관편제, 스마트 스토어. 뭔가 쉽게면 조직에도 들어가기 싫고 돈은 벌고 싶고 힘든 일은 하기 싫고 편하게 뭐 할 거 없나 찾다 보니까 온라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관편제. 어쨌든 이런 것들도 제왕해야 돼요. 제왕해야만 항상 제왕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치 판단의 기준이에요. 가치 판단의 기준. 내가 뭔가를 추종하고 싶으면은 하나면 돼. 한 개. 이걸 재생관 그러는 거예요. 재생관. 내가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 독자적인 길을 가고 싶으면은 두 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정신 못 차리고 끌려다니고 싶으면은 3개 이상이면 돼. 알겠죠? 하나 있으면은 제라는 것은 추종하는 거예요. 추종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많다 적다를 참 내가 말은 해주지만은 그 기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천간에 있던 지지에 있던 어쨌든 하나가 있으면은, 물론 천간에 있으면 그래도 내가 내가 헛똑똑이 짓을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가 있으면은 누군가를 추종을 해요. 내 의견을 굽힌다라는 이야기야.
근데 뭔가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주도적으로 나가려면 두 개가 있어야 돼. 내 판단이라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내 일을 하겠다. 쟤라는 거는 개인적 공간이잖아. 쟤라는 것은 개인적 공간. 그러면 적어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내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그냥 의지, 의탁하고 조직 속에서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가 제일 좋아. 잡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이미 두 개부터는 잡음이 일어나. 관중심 팔자에서 제가 두 개가 됐다는 얘기, 이미 내가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간지 상관없이. 내가 윗사람 눈밖에 날만한 짓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윗사람의 지시와는 상관없이 나만의 행동 지침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조직 속에서는 곤란해지는 겁니다. 정 맞는 거야. 3개 이상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그냥 신약이 돼버리는 거야. 극신약이 돼버리거든. 제가 3개 이상 되면은 대체로 대부분이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휘둘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휘둘리는 거. 오히려 반대로. 내 주장대로, 물론 자기 주장은 있겠지. 자기만의 판단, 자기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건 맞는데, 그게 내가 가진 내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휘둘린다는 이야기야. 이때부터는 그냥 3개 이상 되면은 그냥 네 좋은 일 시킨다. 네 좋은 일 시킨다. 네 좋은 일. 2개면 나 좋은 일 시키려고 하는 거고, 1개면 너 좋게 해서 나도 좋자. 1개면 그런 거예요. 당신 내가 그걸 해줄 테니, 내가 당신을 잘 되게 해줄 테니, 윈윈, 나도 나를 보호해줘. 이거는 1개는 보호해달라. 2개는 독자적으로 가겠다. 3개는, 그래서 이 3개 이상이 되면은 너는 그냥 참모하라 그래. 참모. 후원자 역할만 해라. 절대 네가 나서거나 대장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2개는 오히려 내가 독자적으로 나서는 거야.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철시키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있다라는 거는 내 위에 있는 내 윗사람이 믿을만 하다는 뜻이에요. 믿을만 하다. 2개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뭔가 나사가 1-2개 빠져가지고 내가 그걸 안 채워주면은 이 조직이 안 돌아갈 것 같다는 뜻이에요. 그게 3개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 빼고 다 똑똑해서 나는 열심히 일만 할 줄 알았지 내 처신을 못하니까 그냥 계약서는 확실히 쓰고 연봉 올릴 때 빠리빠리 올리기나 하고 그런 거는 잘 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틀린다 라는 겁니다. 머리 아프죠? 용도에 따라 개수도 다르고 천간지지 따라 틀리고 하다 보면 아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쉽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해를 젊은 놈들은 하여튼 똑똑해. 근데 젊은 애들이 머리가 달라. 이미 이렇게 반쯤 다 썩었기 때문에 머리가 확실히 다르기는 해. 소화도 빠르고. 예전에 한번 아버지가 한의사인데
그러니까 하도 한심하니까 사주를 공부를 하라고 보낸 거야, 나한테. 애가 그때가 몇 살이었나? 26인가? 7인가? 머리 팽글팽글 돌아갈 때지. 그래가지고 걔를 내가 한 달 정도를 내가 일부러 개인적으로 가르쳤지. 이제 아버지 부탁도 있고 하니까, 부탁도 있고 해서 한 달을 개인적으로 가르친 적이 있는데, 오이, 진짜 다르긴 다르더라고. 다르긴 다르더라고. 나중에 애가 또 사주에도 미치니까 아버지가 또 못하겠어. 너무 사주만 하니까 아버지가 당장 때려쳐!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주 끊고 군대 끌려갔어. 어쨌든 그래서 그때 진짜 젊은 애 가르쳐 보니까 애가 정말 똑똑하더라고. 그 제 동영상 중에 질문하고 답변해주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 걔야. 목소리 듣고 그게 걔가 불과 한 3개월 정도 배워서 아마 나한테 한 걸걸? 그러니까 목소리도 늙었고 얼굴도 늙어냈거든. 다 늙었어. 보면은 무슨 노인네가 하나 앉아 있는 것 같아. 지금 뭐 하고 있나 모르겠다. 훌륭한 점쟁이 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비상하면은 공지자가 되죠. 보통 요즘에는 물론 뭐 관생인 보통 공무원 팔자는 크게 세 가지예요. 재생관, 비상, 인비. 인비들은 보통 공무원 쪽보다는 공기업 쪽이고, 비상들 공무원들 많습니다. 비상들 공무원들 많아요. 공무원 많고, 대체로 재생관들이죠. 재생관들, 보통 비상 이러면은 일반적으로 기술직 쪽이 많지만은, 비상 해가지고 이제 생제된 애들, 비상관, 생제까지 된 애들, 비상관, 생, 이런 애들 보통 지방직 공무원들이에요. 비상관, 생제까지 된. 재생관에서 관생인까지 되면 크진 중앙직, 아니 세무서 이런 데 근무하는 애들이지 대부분. 그리고 살정인으로 된 살정인 형태래. 살정인 형태의 살정인. 이거 국가부처 공무원들이에요. 국가부처. 살정인에서 살인상생되어 있는 애들은 보통 국가부처. 그래서 어디 근무해요? 국가부처인데 어딘지 말은 못 해준대. 어쨌든 어쨌든 관인비 되면은 커진 공기업들이 요즘 너무하더만. 어떻게 이 겨울에 17도를 유지해서 살아라 그래? 공기업들 너무한 거 아니야? 17도 이상 높이면 안 된대, 온도를. 네? 뛰어다녀야 돼? 아휴, 17도, 여기 17도, 어우, 지금 24도인데도 별로 안 더운데. 하여튼 이상한 나라야. 17도가 뭐야. 20도도 낮구만. 그래서 상관 편제, 상관 정제. 근데 이제 상관인데 이제 비상이죠. 비상, 겁상.
비상, 겁상. 여기 이제 비왕, 상왕 이런 애들은 이제 공무원형, 이렇게 공직자형 이런 쪽으로 가는데 공직자 그러면 너무 있어 보인다. 보통 이제 비견이 상관을 생하는 경우가 대체로 저런 경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겁상들인데, 얘들은 이런 비상들은 이게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요. 부모님 충성. 착한 애들이에요, 비상들. 얌전합니다. 공부도 똘똘하게 잘하는 애들. 겁상들이 얘들이 이제 헤매죠. 겁상들이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뭘 해야 되지? 하고 싶다. 뭘 하지? 맨날 헤맵니다. 뭘 하지?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애들입니다. 겁상들.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자꾸 바뀌는 걸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정해줘? 이거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다. 실정을 잘 되는 거예요. 실정을 잘 되는 거. 새로운 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얘들은, 그러니까 얘들을 뭐 시켜야 되느냐 하면은, 겁상들은 매니저 시켜야 됩니다. 매장 관리 시켜야 됩니다. 매장 관리. 그래서 빨리 맥도날드를 비롯하여 아니면 편의점도 좋습니다. 보통 겁상들이 알바들을 해요. 일반적으로 학교 들어가면은 바로 알바들을 많이 합니다. 겁상들이. 그래서 그 알바하면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미 거기에서 매니저급으로 올라가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알바하고 집에 들어오면 이제 게임 밤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알바하고 또 게임 열심히 하고. 겁상이라는 거는 이미 낮과 밤이 바뀐 거예요. 항상 우리가 식사, 특히 상관과 편인이라는, 우리가 편인도 효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낮과 밤이 규칙하다라는 이야기는, 그거는 제왕관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거 있죠. 항상 똑같이. 그런 것들은 보통 관왕하거나 제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상관이 왕하거나 편인이 왕하면은 어떻게 돼요? 관을 해치죠. 상관경관하죠. 그리고 이제 관설하죠.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낮과 밤이 바뀐 거지. 그래서 우리가 편인을 효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효신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또 있을 거라마? 많지. 아는 것 같아도 모른다니까. 올빼미 효신살이라고도 합니다. 하도 그러니까 편인을 살자를 붙여가지고 효신살이라고 이야기하잖아. 편인을 오죽했으면 올빼미를 얘기해. 효신 올빼미. 그러니까 밤에 안 디비 잔다고 뭐 하냐라고? 고민하니라고, 게임하니라고. 그래서 다 게임하는 애들 보면 다 편이 다니는 상관들입니다. 그냥 이 밤을 무료하게 그냥 지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 게임 안 하는 애들 그랬거든. 요즘 그 배그를 하진 않고, 배그가 뭐냐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잘하겠구나. 그런 건 아니야. 뭐 한다 그랬지? 근데 무슨 게임 한다 그랬지? 와우하고 그전에 리니지하고. 와우는 이미 한물 간 거 아닌가? 네, 요새는 게임 안 해요.
배틀그라운드. 그 재밌던데. 내가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게임은 잼뱅이라서. 게임도 승부욕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승부욕이라고 1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상대방이 저한테 저주로 져주길 바라지 제가 굳이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게임을 해도 약한 상대하고만 합니다. 저는 조금만 레벨이 올라가서 센 상태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게임 포기합니다. 그때부터는. 어우 귀찮아. 이걸 이기려면 온갖 머리를 다 굴려야 되잖아. 그 승부건성이 있어야 됩니다. 상관 편인들이 승부건성들이 있어요. 상관 편인들이 그 게임에 집중하는 거는 승부건성이야. 승부건성 없으면 게임 못해. 그러니까 이 친구도 편이 왕하잖아. 승부건성이 장난 아닌 거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같이 죽게 하거든. 게임 열심히 하는 거는 없으면 못합니다. 현실을 떠나야 돼. 관이라는 현실로부터 떠나야 게임에 몰입이 됩니다. 현실을 생각하면 게임 못해. 그래서 상관하고 편인이 게임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게임 중독 빠지면 크진 다 상관 경관 아니면 편인 왕들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지가 정신 차려야지. 결국은 뭐 상관경관이라는 건 정인이 와야 되는 거고 편인이라는 거는 편제가 와야 결국은 그게 해결이 되는 거죠. 요즘 게임들이 하도 현란해가지고 그래서 급상들은 요거 시키면 됩니다. 매니저, 매장 관리. 이것도 하기 싫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저런 거방들, 편인들이 대체로 부모를 안 떠납니다. 거방자들 오히려 이제 재화가 된 팔자들은 빨리 떠납니다. 뭐 편인, 편제 이렇게 돼 있거나 뭐 상관, 거방 관살 이런 애들은 금방 떠나요. 금방 분리 독립하는데 재화가 안 된 거방자들이나 편인 왕자들은 안 떠납니다. 이제 보통 거방자들은 부모한테 의존하기 때문에 안 떠나는 거고 편인이 왕한 애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붙잡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가 붙잡고 있어서 못 떠나는 경우가 보통 편인들이고 거방자들은 혼자 사는 게 귀찮아서 집에 있으면 밥도 해주고 잠자리도 해주고 하는데 뭘 하고 떠나냐. 보통 재화가 안 됐을 때. 그래서 거방자, 편인 왕자들은 계속 집에 붙어 있습니다. 물론 편인들은 집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안 떠나기도 합니다. 집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래서 오래도록 있으니까 겁제 왕자, 편인 왕자들은 못 쫓아냅니다. 집안 집구석 귀신입니다. 쫓아내면은 기어들어오고 왜냐하면 둘 다 쫓아내잖아요. 한 달쯤 있어 가보면은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쓰레기 더미에서. 그래서 안 시켜도 기어 들어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신.
식신은 생계형입니다. 생계형. 생계형. 생계형입니다. 식신은 기본적으로 생계형이기도 하고 독립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식상은 다 독립형입니다. 그리고 사업형이기도 합니다. 사업형. 뭐 전문가형이다. 전문가형. 전문가. 상관은 독립형인데 이거는 기술형이죠. 기술형. 기술형. 얘는 전문가형. 얘도 뭐 말이 좋아서 전문가긴 한데 얘도 사실 기술형이야. 기술형인데 이제 상관과 비교해서 좀 쓴 겁니다. 그냥 가로치고 기술형. 그래도 상관보다는 더 이렇게 전문적 자질이 뛰어납니다. 상관들은 기술형이라고 해도 물론 지금 이제 이게 물론 이게 상관 페인인데 그럼 또 많이 달라. 상관 페인이 되면은 상관이 정인이 있으면은 뭐 요즘에는 한의사들이 많아요. 상관 페인들이 한의사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한의사들이 많고 보통 내과죠. 주로 내과, 가정의학과 뭐 이런 애들이 보통 상관 페인들인데 이제 편관, 편인 이런 애들은 이제 보통 이제 외과형이죠. 외과형. 식신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정형외과 그럽니다. 정형외과. 식신, 생제 이렇게 돼 있으면 의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정형외과. 교종하는 식신이라는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식신이거든요. 정형외과라는 게 어떻게 원래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삐뚤어진 거, 부러진 거 원상복구시키는 게 식신이거든. 그래서 의사들 같은 경우도 시광한 팔자들은 정형외과 하는 겁니다. 정형외과. 뭔가 교정 같은 거. 정형외과, 뭔가 교정, 뭐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뭐 도수치료 이런 것도 보통 식신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보통 식신제사룬의 성형 같은 거 하면 이제 도루묵 되는 겁니다. 썬구풀 하면은 풀리고 보톡스 맞으면은 표도 안 나오고 그런 겁니다. 요즘 또 무슨 수술을 많이 하나?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뭔가 이렇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뭔가 제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산날에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복원하는 수술이 있어요. 복원. 가령 내가 재수술을 한다 이런 거는 산날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수술을 했는데 탈이 나서 그걸 원래대로 복구를 하거나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식신제사로 내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식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살이라는 것은 뭔가 째서 변경을 해서 다른 상태로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간단히 첫 번째 수술은 살, 두 번째 수술은 식신. 그러면 돼 그냥. 잘못됐다는 이야기니까. 사실 의사들도 기술이죠. 기술형이죠. 근데 고급 기술형인 거지. 그걸 상관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급 기술형. 근데 식신 같은 경우는 전문가형이라고 하죠. 전문가형. 그래서 보통 상관들 같은 경우는 고급 기술형이라 의사도 있고 무슨 그런 거 있습니다. 뭐 자동차, 공학, 기계 이쪽 관련 기술들은 대부분 다 상관들이에요.
공학 관련, 기술 관련 이런 쪽의 기술형들은 좀 상관들이라고 봐야 되고, 어쨌든 식신은 생계입니다. 생계, 독립형. 그래서 식신은 편제를 통해 안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식신은 생계인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내가 생계로서 안정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식신은 편제가 있으면은 내가 보호받는 겁니다. 좋은 후원자를 만나는 거고,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식신이 편제를 보는 겁니다. 식신은 항상 편제를 봐야 돼. 오히려 식신이 정제를 보면은 어떤 이제 생계형은 생계형인데 스스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식신이죠. 보통 식신 같은 경우는 1차 생산이라고 합니다. 1차 생산. 보통 제조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제조가 제일 많습니다. 일단 제조. 뭐 이렇게 관리, 뭐 이런 쪽이죠. 제조, 관리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식신 생계형이죠. 어쨌든 식신은 편제를 통해서 가장 안정감을 찾습니다. 이렇게 해야 조직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이걸 조직형 그럽니다. 이것도 조직형 그래요. 근데 식신이 편정제를 보면은 이거는 조직형보다는 사업형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독립이 되는 거지. 이제 반대죠, 아까는 이제 보통 정제가 조직형이라고 그랬는데 식신은 안 그렇습니다. 식신은 정제가 독립형입니다. 정제가 독립형이 되고 편제가 조직형이 됩니다. 그래서 식신 편제되면은 이거는 식신이라는 거는 이거는 어떤 게 가족의 신과도 같다. 그래서 식신 편제하면은 어떤 집안의 가업 이런 것도 해당된다. 집안의 가업. 뭐 부모의 일을 물려받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식신 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식신이 편제를 보면 내가 어딘가 취직을 하거나 먹고 사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식신은 철저하게 독립형이에요. 철저하게 독립형입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같이 살고 뭐 부부가 되고 뭐 하더라도 식신은 독립되고 분리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식신 같으면은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분리를 안 해주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리를 해줘야 돼요. 식신은 이제 보통 식신은 근황을 해야 되는데 근황 해야 되는데
근황하면, 식신이 근황하면, 내 마음대로 할 권리는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권리. 내 마음대로 할 권리. 보통 근황하면은 자신의 적성을 직업화하다는 뜻입니다. 직업화하다. 나의 전공을 직업화하다가 근황이죠. 이게 참 이게 식신이라는 게 보통 이제 근이 왕하면은 일간의 근 이야기하는데 근이 왕한 것까지는 좋아. 근이 왕한 건 좋은데 근만 왕하고 제약하면, 만약에 제왕하면 자기 전공을 살리다예요. 근데 제약하면은 계속 헤매다예요. 꼭 겁상하고 비슷한 짓을 합니다. 이게 비식도 마찬가지야. 비식 같은 경우도 제약하면은 헤매답니다. 이것도 이런 애들이 잘하는 건 많은데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하는 건 많은데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근황, 내 마음대로 할 권리만 타고났다는 얘기입니다. 말 더럽게 안 들어. 겁상도 문제인데 비식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비식 생제까지 가면 상관이 없어. 비식 생제까지 가면은 오히려 착실하고 알아서 자기 인생을 잘 결정해서 온 애란 뜻입니다. 전공도 자기가 정해서 쭉 왔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비식만 되고 제약하거나 무죄인 애들 같은 경우는 얘들도 좀 노답입니다. 얘들도 답이 없습니다. 자기 고집만, 자기 주장만 강하고, 이런 애들도 뭐 하냐면 근황하고 생제가 안 되면은 계속 공부 중 그럽니다. 계속 공부 중. 저도 계속 공부합니다. 근황식신.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질만 계속 쌓는 거예요. 근황식신이라는 건 자질이거든. 내 자질, 내 가치만 계속 쌓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 가지를 계속 쌓으면 좋은데 자꾸 바뀝니다. 자꾸 변경되는 게 문제입니다. 변경되는 거. 그래서 이게 식신들이 이게 근황한데 생제까지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근황, 특히 이렇게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근황하고 생제가 안 되잖아. 그냥 전업주부들입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 근황하고 생제가 안 되면 그냥 전업주부들이 그냥 공부하다가 세월 보내고 어느 날 그냥 주부가 된 겁니다. 좋아. 본인은 좋습니다. 주변에서 답답한 거지 나는 좋아. 근황식신하다나 근황식신이란 것 자체부터가 어떤 부모의 관심, 부모의 배려 속에서 자랐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애들이 요즘 비상, 겁상 요즘 이제 떠오르는 문제아들입니다.
떠오르는 문제. 꽤 됐죠. 한 3, 4년 됐죠. 이런 애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게 이제 밀레니엄 시대의 애들이죠. 일명 에라 모르겠다. 일명 에라 모르겠다. 점쟁이도 답이 없어. 어떻게 뭐 내가 뭐 신도 아니고 얘를 엄마 뱃속에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고 다시 집어넣는다고 또 좋은 제품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응? 아니 전보다 보면은 항상 그런 생각 들어요. 얘를 어떻게 다시 집어넣는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하냐 이걸. 아니 답은 내놓으라고 오는데 내가 무슨 답이 있어야 답을 내놓지. 아씨 일단 부적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 부적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해서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함부로 쓰는 겁니다. 부적을 장난으로도 쓰면 안 돼요. 부적이라는 건 그건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부적 자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쨌든 간에 아직 끝내라고 삐 그러는구나. 우리 선생님 식신 정제가 그 조직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식신정제가? 아니 조직에 있으려면 있겠죠 당연히. 식신정제가 기본적으로 조직에 근데 이제 보통 식신정제가 이제 조직에 있으려면은 보통 저걸 뭐냐면 보통 팀장 그러죠. 팀장, 프로젝트 팀장. 그러니까 한 조직에 오래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맡아서 요 끝나면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보통 식신정제들이죠. 요즘에는 모든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 팀 형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식신정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끝! 감사합니다.